역대 최저 공급, 2026년은 안 오르던 지역까지 움직인다. 일요일 오후 4시, 인천 부평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시간인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곳 중개인으로 20년을 일한 김상철 씨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강남이 이랬지 부평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계약 완료 도장이 찍힌 매물 목록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먼지만 쌓이던 그 매물들이 하나둘 팔려나가더니 이제는 구하기조차 어려워진 것입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용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들썩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황급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역대 최저 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박영수 씨는 올해 62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며 한 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절대 고점에 사지 말고 다들 팔 때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강남이 들썩일 때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지역을 주목했습니다. 집값이 저렴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도 움직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 그는 용기를 내서 그곳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왜 그런 변두리를 사느냐고, 차라리 서울 근처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부에서 밀려나 외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올해 들어 그가 산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올랐습니다. 석 달 만에 그가 산 가격보다 억 단위로 상승했습니다. 그를 말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숫자를 봤다고 말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몇 년간 공급될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든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몇 년 전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였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쏟아냈고 건설사들은 분양을 꺼렸습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명숙 씨는 중견 건설사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녀는 그때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각종 부담금,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아파트를 지어봤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현재 공급되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몇 년 전의 규제가 지금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건설 비용의 상승입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이 심해지면서 건설 원가가 급등했습니다. 건설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 규제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수철 씨는 중소건설사 대표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사업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분양가는 제한되어 있으니 수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준행했다가는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가 됩니다.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쯤 큰 수익을 냈을 텐데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새로 시작한다 해도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공급이 급감했고 그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은 단순히 서울이나 강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수도권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은희 씨는 올해 68입니다. 그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지만 최근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천은 조용한 지역이었고 집값도 저렴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1년도 안 돼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없으니 기존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당연히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자신이 산 집값이 오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느꼈습니다.
물가가 함께 오른 것입니다. 마트 물건값도 오르고 식당 가격도 올랐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복잡해졌고 교통체증도 생겼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천도 살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 재산세도 오를 것이고 생활비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조용한 노후를 꿈꿨는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대 최저 공급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외곽으로 퍼져나가고 그곳마저 가격이 오르면서 더 외곽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은 안 오르던 지역까지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동훈 씨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조용한 지방도시였습니다. 집값도 안정적이었고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한 노년층의 줄을 잃었습니다. 서울짐을 팔고 천안으로 내려와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젊은 층도 늘어났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자 당연히 집값도 올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는 놀랐습니다. 천안도 이렇게 오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없구나. 전국 어디든 영향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현상의 배경에는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나 고속도로가 잘 연결된 지역으로 이동이 활발합니다. 윤미선 씨는 최근 강원도 원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원주까지 기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면서도 원주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서울의 반도 안 됐습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넓고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 온 후 그녀의 삶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주거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주변에 그녀처럼 서울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많았고 커뮤니티도 활발했습니다.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진작 내려올 걸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사 온 후 원주 집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니 공급이 부족했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쇄 반응입니다. 한 지역이 오르면 주변 지역도 따라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집을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어떤 이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어떤 이는 조금만 기다리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급 부족은 사실입니다. 김철호 씨는 부동산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분양 실적과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급될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니 가격 상승은 이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 일자리가 있는 곳은 오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박성민 씨는 이 조언을 새겼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구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알아보며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단순히 싸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본 것은 교통이었습니다. 고속철도나 전철이 연결되어 있는가, 고속도로 앞작성은 어떤가를 살폈습니다. 또한 학교와 병원, 쇼핑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달의 조사 끝에 그는 경기도의 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곳이지만 곧 전철이 개통될 예정이었고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몇 년 후 이곳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산된 위험이라면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최근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팔면 손해라고 말렸지만 그녀는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큰 집이 부담스러웠고 관리도 힘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를 텐데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값 오르는 것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보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평온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상황과 생각이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저 공급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분양을 시작해도 완공까지는 몇 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